영화는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화의 구도 같은 거 영화 전문가는 아니면 약간 진부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부한 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쉽게 선악을 딱 대립시키고 그 다음에 요새 지금 검찰 개혁이니 검찰이 최고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영화가 돼버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금융 범죄 영화가 아니고 거의 검찰 얘기잖아요. 뭐 검찰이 뭐 하고 검찰 내 갈등, 뭐 검찰총장 날라간다, 뭐 하고 뭐 다시 또 하고 우리 조직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검찰 조직이 뭐 중수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검찰 영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류에 편승한 검찰 영화. 그래서 오히려 대중성이라든가 흥행에서는 성공했고 성공할 것 같아요. 더 앞으로도. 그래서 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결국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로서의 길은 잘 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영화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네? 검찰 중에 누굴까요? 검찰의 대장.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 왜냐하면 아마 못 자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거기서 검찰총장 잘리면서 수사가 유야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우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씨를 자르면 또 영화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또 그 부담도 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장, 그 양민혁 검사인가요? 좋아하는 딱 이미지가 누가 같아요? 윤석열하고 비슷하죠. 그렇지, 윤석열하고 비슷하죠. 막프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 대부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영화의 최고의 수혜자는 윤석열 총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느끼는 거니까 각자 느끼는 거. 영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정지용 감독님한테 고마운데 다 잊혀져간 사건이에요. 노스 사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이때 이제 열심히 일할 때였기 때문에 막 그때 좀 뭐 월급쟁이로서 일을 하지만 또 생각하면 한쪽에서 울분도 막 터지고 그래서 자료도 카피해놓고 뭐 이러는 시기였지. 지금은 다 잊혀져. 뭐 2012년에 거의 끝난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시작은 2002년에 된 거니까 참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대중의 관심이 확 생겼다. 아주 훌륭한 일 하신 겁니다. 영화로서. 그리고 또 돈도 버셨잖아요. 더 보면 잘 된 거지. 또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조금 애매하지만 하여튼 어떤 시류에 잘 편승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외환은행 재건위, 외환은행을 다시 살리자는 이런 모임들이 외환은행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은행이고 또 역사도 오래됐고 또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일 청구권 자금.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 요새 문제가 되는 그 청구권 5억 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상무상해서 무상 2억, 유상 3억인가 이렇게 받았을 건데 이 돈으로 크게 한 게 두 가지예요. 포철을 만들었고 포항제철. 또 하나는 외환은행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실물 쪽에서는 포철을 만들어서 포철이 산업이 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금융 쪽에서는 외환 우리가 필요하니까 세계화하고 외환은행을 만들었어요. 그 외환은행은 돈이 한국은행에서 출자한 돈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 갖고 두 개 갖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되게 원화로 출자하지만 외국 간 영업을 하려면 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화는 일본에서 가져온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피가 들어간 돈이에요. 그 돈이라는 게 피가 들어간 건데 그리고 또 직원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전문가가 볼 때는 이 다른 은행들 뭐 이렇게 신한은행이나 지금 있는 뭐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영업 수익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거의 개인 대출을 많이 안 해요. 주로 기업 대출 많이 하고 그 대출이 기업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외환 거래, 해외 이렇게 해서 꽤 괜찮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은행이었습니다. 인적으로나 어떤 영업 네트워크나 이런 거. 참 훌륭한 은행입니다. 아까운 은행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없어지기에는. 근데 지금 사라졌죠. 뭐 하나 지주에 들어가서 뭐 특징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외환은행 사람들이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우리가 은행 중에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환은행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론스타라는 이상한 투기 세력한테 팔린다니까 막 은행 이게 노동조합뿐 아니라 고위 간부들 누가 머리띠 들고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 재건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이광원 씨로 대표되는 이 호남 인맥이 은행을 망쳤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호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2006년 검찰 수사 때도 그 부분을 짚어봤대요. 근데 뭐 나올 건 없죠. 근데 이제 영화에는 어떻게 되죠? 그 뭐 전직 총리가 뒤에 있고 뭐 금융 뭐 경제 관료들 김앤장 그러니까 뭐 CK 로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배후 세력처럼 나오잖아요. 이건 그래도 크게 한 발을 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배후 세력이 진짜 배후 주도 세력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성공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돼요. 여기 그러니까 그 론스타 쪽에 우호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다 지금까지 잘 나가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더욱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이건 금융사건이잖아요. 엄청난 금융사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론스타라는 사건이 우리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금융산업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의 행태를 잘 녹여넣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양만혁 검사의 누명 벗기 노력. 이제 그게 이제 그거랑 어떻게 엮어버린 은행 금융사건 엮은 거고 또 우리 김나리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 의사 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론스타 편했다가 진실을 조금 알고 나서 저기 양민혁 검사로 왔다가 또 자기 이익하고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다시 또 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과도 보여주고 있어요. 1,000억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돈이 1,000억 들어가 있으니까 다 네 돈이다. 뭐 이렇게 아닌가. 결국은 뭐 아이고 뭐 그게 뭐 있어. 그냥 내 돈 쫓아가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영화에 보여줘 갖고 참 영화 그래 괜찮겠다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고 재미도 있고 뭐 그냥 또 이렇게 그 영화의 전체적인 평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또 이제 이 론스타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첫 번째 이제 딱 그 검사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거 70조짜리를 1조 7천억에 뭐 산다. 뭐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냥 영화로서 대사로서 있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검사들이 하기는 좀 수준이 낮은 영화다. 왜냐하면은 자산가치 70조는 뭐 자산가치는 얼마든지 클 수 있고 실제 순자산가치 실제 가치는 얼마이냐. 그게 사실 거래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때 그것은 뭐 그냥 보기에 따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때는 한 3조 내외가 되는 것처럼 뭐 2조에서 3조쯤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경영권 프리미엄 어떻게 볼 거냐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영화 대사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BIS 자기자본 비율 6.1%가 조작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은 조작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BIS 자기자본 비율 6.1%를 조작된 거다라는데 수사하려고 수사력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무조건 법원에 가면 무죄가 돼요. 그건 BIS 비율은 굉장히 판단적인 겁니다. 판단적 요소가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정성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7월에 2003년 말을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후의 것을 추정한 거거든요. 지금 지난 BIS 비율을 갖고도 싸워도 그것도 정성적인 판단이니까 정답이 없는데 8%가 맞냐, 9%가 맞냐, 6% 맞느냐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요. 근데 6개월 후는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 그 법원에 가면 정답이 없는 거 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검찰이 시민단체는 뭐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왜 이걸 갖고 수사를 했을까?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척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진짜 금융 전문가, BIS 비율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저같이 대답을 해요. BIS 비율은 판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제금융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행이 자기 BISB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우리 은행이 12%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감독당국이 이걸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감독당국을 검사하는 거니까. 그걸 건전성 검사라고 그래요. 근데 감독당국이 눈으로 보면은 그게 6%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통 금융법이 어떻게 나오면 그것이 갈릴 때 당연히 갈릴 수가 있잖아요. 감독당국하고 은행하고. 그때는 감독당국 것이 맞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게 아니고. 근데 감독당국은 그걸 통해서 자본 확충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BIS 자기자본 6.1로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독당국이 너 6.1%로 하면 6.1%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외환은행에서 받은 거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의 논리를 알으면 저건 의미 없는 숫자예요. 6.16은. 그러니까 감독당국은 언제든지 금융기관이 BISB를 자기 스스로 평가할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리고 그 감독당국이 결정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일단은 법적으로 여기 우선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은행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독당국의 권한이죠, 그게. 근데 저걸 왜 은행한테 잠깐 받을 필요 없이 감독당국이 다 돌려보아서 감독당이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근무할 때 그때 모 은행의 검사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나가서 딱 서류를 딱 보니까 그 은행이 지금 BISB를 8.5%라고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0.5%야. 0.5%라고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0.5%다. 자본 확충해라. 그러니까 1년에 자본 확충 다 했어요. 딱 맞춰서. 그게 감독당국이거든요. 그냥 협의 안 해요. 협의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 입장이다. 우리가 입장이 한국은행에서 볼 때는 너희 은행의 BIS 비율은 0.5%뿐이 안 된다.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은 좀 가공자본이니까 이걸 채워 넣어라. 그게 감독당국의 권한이고 한국은행은 정상의 감독당국이 아니까 의견만 줬으니 이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의는 이걸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몇 %니까 어떻게 해라. 근데 이것을 계속 외환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얘들은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 나오잖아요. 거기 뭐 무슨 임승민 국장인가 뭐 어쩌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때 국장은 원장도 가고 뭐 근데 참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금융감독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랑 위원장이랑 원장이 동일 인물이었어요. 아까 이정재 씨. 그리고 2012년 때는 분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긴 되겠다. 배경이 2012년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금융감독원은 진짜 이 일을 하기 싫었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한 거야. 이게 이제 이 일을 관계되는 데가 금융감독원에 두 개 조직이 있어요. 은행감독국과 은행검사 1국.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은행감독국이 해야 되는데 은행감독국장이 머리가 좋아서 이거 우리 일이 아니라 싹 망가버려요. 이건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 평생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쭉 돌아가는 거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제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 금감위에서 아까 이제 김석동이가 시키는 거잖아요. 산하기관 비슷하니까 금감원은 그러니까 이제 은행검사 1국에서 해라. 은행검사 1국이 이제 외환은행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감독국은 은행 전체를 놓고 아까 말한 그런 건전성 그런 기준을 평가해갖고 BIS 부분도 다 평가해서 뭐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맞는 건데 직접 외환은행하고 거기 접촉을 하는 은행검사 1국에서 해라.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은행검사 1국장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약한 거였지. 하기 싫은 걸 또 맡았어. 그냥 죽살나게 고생합니다. 이 사람은 은행 퇴직할 때까지 고생해요. 수시로 검찰 끌려가 뭐 하면서 이게 승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실무자들은 아까 말한 그 죽었다는 실무자들은 그거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뭐 저 아는데 그 사람들이랑 모를 일이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실무자한테 치이지 위에서 치이지. 그냥 힘든 사람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은 그래서 론스타를 외환은행 판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금융위하고 지금 옛날에는 금감이고 지금은 금융위예요. 금융감독원하고 분리돼 있어요.
금융위나 금감위는 공무원 조직이고 금융감독원은 민간인 공조직이에요. 민간 공조직.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분리돼 있다면 서로 책임을 껴넘기게 돼. 지금도 이게 론스타 사건도 금융위는 모른다. 금감원에서 6.11%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외환은행에서 팩스를 받아서 금감원에 와서 금감원에서 그걸 금감위를 줬으니까 우리 그거에 믿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책임을 껴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시켜서 받아서 그냥 우리 그냥 패스만 했다. 응? 받은 거 돌려줬지 우리가 뭐 손댄 것도 아니다. 원래는 감독 당국이 이걸 손댈 아까 말한 대로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손을 안 대고 그냥 준 거예요. 6.16 여기 외환은행에서 온 대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룰 수 있는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분리돼 있어서 이게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금융 감독을 하는데 어떤 은행을 감독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한 부분은 금융이나 금감위에서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금감원에서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고 실무적인 부분 뭐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어떤 게 다 중요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금융위 금감원 분리를 통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일이 아마 론스타 사건도 발생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국에서 지금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영화에서 아쉬워서 왜 금융감독원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나오는 건가. 이것도 굉장히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6년 당시 검찰 수사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했고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답이 없는 6.16%의 조작에 맞췄거든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거기다 검사를 주인공으로 왜 했을까?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그 뉴스타파 탐사 전문 기자를 기자로 했으면 어땠을까? 또 재미없겠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이면 재미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기자도 있지만 저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여기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뭐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추적한 기자를 제가 잘 알아요. 황일순 기자라고. 그저 뉴스타파에 저랑 여러 번 만났고. 영화에서는 MBC PD 수첩인 걸로. PD 수첩은 조금 기여한 게 뭐냐면 10인 회의를 PD 수첩 그걸 찾았죠. 근데 지금 다른 데는 다 관심이 없는데 뉴스타파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뉴스타파만 쫓아다니고 있죠. 아직도 이건 분명히 큰 의혹이기 때문에. 지금도 뉴스타파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타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저 2015년에 나왔고 지금. 지금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해외. 그렇죠. 나머지는 기레기고 자기만 진짜 기자라고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좀 영화를 만들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사건을 좀 평면적인 것 같아요. 이 블랙머니는. 영화 국가보도인과 비교해 볼 때는 국가보도는 김혜수, 한시현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인, 윤정학이라는 어떤 투기 세력, 뭐 정상적인 금융인이었는데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그냥 돈 버는, 실제 성공하는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 있고, 갑소라는 중소기업 해서 막 생고생 하다가 결국 막 자기도 나쁜 짓 좀 하고 해서 살아남는 여기 갑수, 허준호 있고, 이게 사실은 현실에 다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유아인과 갑수역은 현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시현 팀장은 있었으면 하는 거죠. 있을 수도 있었고, 이래서 굉장히 이 세계의 시각에서 세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한시현 팀장하고 허준호는 오빠 여동생인데 영화 속에서는 전혀 얽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삼각으로 영화를 이렇게 사태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괜찮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장황할 정도로 이게 이제 유아인 인정하고 실패하나 되고 막 IMF 사태를 설명합니다. 투자자 놓고 뭐 투자 설명하듯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건 여기에 비해서는 블랙머니는 좀 단순했다. 그러니까 수사물, 뭐 검찰 영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막프로랑 바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나리 변호사는 내가 볼 때는 현실에서 없었고요. 실제 있을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현장이라는 CK 로펌에서
거기는 뭐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한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뭐 있긴 있지만 미국 변호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은 이게 뭐 외환은행을 파는 게 엄청난 법리적인 이제 그런 외국에서 법률 공부 많이 하고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법리적 해석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로비, 그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사건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끌어서 이렇게 막 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김나리 기자의 역은 사실은 사건을 이 론스 사건을 알 때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또 하나는 이 국부 유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분명히 국부 유출이 맞는데 얼마 정도인지는 좀 봐. 그리고 음모론, 즉 뭐 이게 론스타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미국 론스타에서 막 사건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게 이건 모르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거기 한국의 모피아 거기 뭐 이렇게 전직 총리로 해서 하는 애들은 걔들 말 잘 듣는 하수인처럼 나오잖아요. 그 미국 론스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어떤 세력이 사건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미국 니들 돈 좀 벌어라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면 국부 유출도 아니지 뭐. 한국 사람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요.